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일주일에 한 바퀴 돌았죠. 어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은 그게 23페이지 한번 열어보시죠. 23페이지 13번 뭐가 있죠? 관련. 우리가 첫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요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버려라. 버려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요거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왜 요 두 가지를 1년 내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요 두 가지를 전략을 좀 세워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나고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바퀴째 돌아가죠. 1차에서 쉬운 게 뭐 있어요? 학개론이에요? 민법이에요? 학개론.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들어보셨죠? 학개론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한 3주 정도 지나야 돼요. 모든 게 뭐예요? 우리 노숙자들 알죠? 몇 개월 정도 돼야 뭐예요? 노숙자로 갑니까? 적어도 3개월이야,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야 노숙자라서 좀 정리돼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몇 번은 들어봐야 돼요. 3번 정도는 꼭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주 듣고 둘째 주 듣고 셋째 주 들으면 감이 와요. 어디부터 먼저 잡아야 될지. 근데 쉬운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민법 학개론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적성에 맞는 과목을 민법이냐 학개론이냐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차를 집중적으로 하되 민법 학개론 어디를 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과목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민법 학개론 둘 중에 하나 쉬운 것부터 먼저 캐치하고 최소한 욕심을 버려가야 돼. 그러면 11월달 완벽을 하지 말고 개념을 우리가 잡고,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까지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개념, 또 하나 목차, 그렇죠. 개념을 잡으면 뭐가 잡혀요? 목차가 잡혀요. 목차가 잡혀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암기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여기 공부하는데 다람쥐가 좋아요? 거북이가 좋아요? 그럼 이제 토끼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북이, 다람쥐 좋아요? 안 좋아요? 이뻐요? 다람쥐는 요거는 지향해야 돼요. 지향입니다. 지향을 해줘야 돼. 왜 다람쥐는 지향을 해야 돼요? 요 건망증이 심해요. 건망증이 심해요. 그 숲이 울창하게 해서는 다람쥐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왜? 월동 준비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도토리를 이제 좋아하죠.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 10개를 감춰놨어요. 몇 개 찾아 먹어요? 2개 정도 찾아 먹어요. 그럼 8개는 싹이 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숲이 울창하려면 다람쥐가 많아야 돼. 근데 다람쥐는 그러면 뭐가 심해요? 건망증이 심해. 우리 수강생들은 반복이 안 되니까 건망증이 되게 심하다고. 그러면 그 숲속에 보면 다람쥐와 뭐가 있어야 돼? 딱따구리. 청소부가 있어야 돼. 그 숲이 울창한 데는 다람쥐와 딱따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거북이가 좋다고. 그러면 거북이는 차근차근 정리해 가거든.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토끼는 어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한다고. 그래서 1년 내내 거북이를 좋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꼭 잡아야 되고, 2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개사법. 어제 중개사법 하셨죠? 중개사법을 지금부터 좀 조여봐요. 그러면 중개사법 100점만 맞추면 2차 과목은 뭐예요? 나머지 공법 몇 점 넘기면 돼요? 40점. 공시제법은 40점. 우리 절대평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중개사법부터 먼저 잡아. 근데 중개사법이 말장난을 많이 쳐. 미 또는 이런 것들을 말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절대평가니까 1차에 민법학교는 뭐예요? 하나 우리 꼭 선처해놓고 중개사법과 관련돼서 먼저 잡아두면 우리 무조건 동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봐봐요. 자, 우리가 뭐예요? 뭘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죠? 4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자, 권리. 자, 권리가 뭐예요? 자, 먼 데 찾지 마요. 가까운 데서.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걸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힘을 주면 뭐가 나와요? 물건, 이익은 채권. 그래서 채권과 물건과 채권은 뭐예요? 권리의 종류지.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법이 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법인이죠. 법인이 뭐예요? 법인이. 자, 대부분 보면 법인 반대말은 비법인이겠죠. 그럼 법인은 뭐예요? 자, 법이 주는 인격. 여기 읽어봐요. 법인이 되는 거야. 법이 주는 겁니다.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줘야죠? 우리 토요일날 배웠던 등기를 갖춰야 돼. 그래서 법인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권리. 요거 하나만 이번 달 코스에 잡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뭐예요? 권리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죠. 멀리 찾지 말고요. 요거 읽어봐요. 권리. 그래서 권리를.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 그래?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봐봐요. 이제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은 뭘까요? 권리죠.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루는 권능은 뭘까요? 사용, 수익,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 요 3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있어요? 3가지 권능이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용익권. 그래서 사용과 수익 권능은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게 결론 담보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3가지.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죠.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완전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익물건은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래서 용익물건은 그래서 처분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그러면 용익물건은 소유권 정면에 사용 수익을 뭐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한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니까 설경이 스스로 자기가 단어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권능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고, 자, 권한이 뭐예요? 또 멀리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 주관식이. 객관식. 그러면 눈 뜨고 외워야 돼. 눈 뜨고. 눈 감고 외우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감평을 우리가 여기 젊은 분이니까 감평을 본다. 감정평가서를 본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따고 꼭 젊은 분들은 어디로 가요? 감정평가사로 많이 가요. 감정평가사. 근데 감정평가사는 뭐가 있어요? 영어가 있어. 영어가 있는데 토익으로 대체가 됐다고. 토익으로. 그래서 토익을 열심히 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 2차는 뭐예요? 주관식이죠. 그래서 우리 학경 시절 때 뭐예요? 주관식 문제 봤죠. 그러니까 50점짜리 논술형. 그 다음에 약수령 2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주관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뭘 잡아야 돼?
눈 감고 외워야 돼. 눈 감고. 자기가 직접 써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주관식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개념이야, 개념.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우리가 암기를 혼자 보고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거든. 그러니까 눈 뜨고 외워가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법을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뭐 읽어봐요. 법이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원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 정책에서 뭘 배우느냐? 바로 대리권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대리권은 뭐예요? 근한이라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그러면 지위 또는 자격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리권과 관련돼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대리파트와 관련돼서. 자, 네 번째 관련돼서는 뭐예요? 근원이죠. 그래서 근원이 뭐예요?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걸 뭐라고 그래? 근원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요거 지우개죠. 그럼 지우개를 이렇게 풀었어요. 원장님이 저기 지켜보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네 것도 아닌데 왜 집어던지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지우개는 집을 뭐에 던질 근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걸 뭐라고 그래? 근원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 분필꽂이는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겁니다, 이거는. 요거 되게 비싸요. 왜냐면 분필을 아끼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뭐예요? 항상 가방에다 넣고 다닌다고. 그러면 근원이 있기 때문에 버려요. 그러면 근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소유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원이란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근원이야.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개념을 엮어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능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근원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근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걸 기억해줘야 돼. 누구 토지예요? 자, 갑토지죠. 항상 이제 이렇게 그러면 토지라고 생각하고. 자, 어디 와서 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죠. 그러면, 그러면 요 나무는 누구 거예요? 올 거예요? 가 거예요? 가 거야. 그렇죠. 왜? 자, 그러면 우리 남의 토지에 뭐예요? 나무를 심을 근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수목은 토지에 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부합된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갑한테 물어봐야 돼. 뭐라고 물어봐야 돼? 자, 너 네 토지에 나무 심어도 되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갑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오케이 했네요. 그러면 뭐가 생겼죠? 근원이 생겼어. 이때는 누구 거다? 자로 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날 뭘 배웠죠? 공시와 관련돼서 배웠죠. 근데 우리 몰래 와서 뭐예요? 갑토지에 뭐예요? 자, 집을 줬어요. 건물을 신축했다고 생각해봐요. 누구 거죠? 올 거예요. 올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보면 요 건물은 토지에 결론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뭐예요? 별개로 문제를 푼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야 될 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해요.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왜 진도를 안 나가느냐? 진도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개념을 엮어나가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마인드?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 나눠도 배웠으니까. 자, 참새. 한번 참새를 세 글씨로 건져봐요. 참새가 뭘까요? 참새를 세자로 건져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일반인들은. 참새 아니면 짹짹짹 이렇게 방앗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법을 배운 사람은 참새를 뭐예요? 세자로 건져봐라.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무지물.
자, 그러면 참새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동산이야. 그러면 무지물 그러면 선접이 나오네요. 자, 동사는 그러면 누구 거다? 무지물 선점하는 사람, 먼저 잡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야. 장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참새, 무주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잡아요. 먼저 선점이죠. 그러면 동사는 뭐예요? 선점 작가라는 걸 기록해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국유로 돌아갑니다. 국유. 자, 동산과 부동산. 그러면 우리 동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해 것. 그러면 부동산이란 뭐라고 그랬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학교는 부동산의 기초를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건물이 있다는 거. 건물, 거죠. 근데 이상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건물하고 건축물이 어디가 범위가 넓어요? 건축물이 넓어. 건축물. 자, 건축물은, 자, 여기 뭘까요? 기둥이야.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야.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돼서 건축물은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는 뭐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애백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건물로 등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이 모두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건축물하고 건물하고는 이쪽이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법을 화요일 날 배웠을 거예요. 무엇을 배웠죠? 건축법을 배웠죠. 건축물 안에 뭐가 있어요? 주택법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어디가 넓어? 건축물. 그러니까 넓은 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물하고 주택법이 헷갈리거든. 그러면 이제 건축물부터 먼저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도시개발법, 그러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어디가 더 넓어요? 그렇죠. 도시개발법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니까 큰 걸 먼저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누구 터지죠? 갑터지. 근데 어려워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농작물을 심어서. 그럼 농작물은 누구 걸까요? 아버예요, 어리예요? 어릴 걸까요? 어릴까? 농작물은 뭐예요? 기름바의 인연이거든. 그래서 농작물은 경작자 거야. 우리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기가 왔거든. 그럼 논 땅을 뭐에다 붙여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보릿고기, 그러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농작물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독립물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농작물은 경작자가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오늘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권리 뒤에는 항상 누가 숨어 있다? 또 까먹었다. 의무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부분 페이지 23페이지와 관련돼서 뭐가 나오죠? 권리와 의무가 관한. 자, 권리 그러면 뭐예요? 또 까먹었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죠?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거기 옆에도 하나 써봐요. 자, 오늘 결혼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제가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밥 줘. 그러면 밥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 밥 줘. 그래도 네가 챙겨 먹어. 이러죠. 그러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돼. 왜? 밥 줘는 뭐예요? 남편은 부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인은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밥 줘. 그래서 뭐예요? 밥 챙겨 먹어. 네가 알아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혼 사유가 돼. 기타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 줘.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바로 권리 의무 관계. 의무 관계가 돼요. 이 권리 의무 관계가 그 옆에도 하나 써요. 우리 지난주에 복습했던 뭐라고 써놨죠? 법률 관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법률 관계 그랬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실력이 한 번 더 나면 법률 관계, 법률 관계 이렇게 하죠. 그러면 법률 관계 그러면 뭐예요?
자, 법률 관계는 법률이죠. 자,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거야. 권리 의무 관계. 자, 법률 관계에서 그러면 법률 관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앞으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그러면 권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자,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에서 그러면 자, 첫 번째 뭐예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할 수 있죠. 경우의 수는 바로 3개가 나와.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원칙, 그렇죠. 요 2개는 뭐예요? 예외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밑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시험 범위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사람을 뭐예요? 앞으로 쌍방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일방.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죠? 형성권이야.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거야. 자,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성권이란 권리는 존재하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형성권.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한번 보죠. 자, 권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줄쳐놓고요.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다 고려표를 붙여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권리라는 그러면 뭐예요? 다시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죠? 법이 있죠. 요거 뭐예요? 힘력설이에요. 그래서 합쳐봐요. 권리, 법력설이래. 그렇게 다 써요. 권리, 법력설. 자, 여기 뭐예요? 힘력자죠. 힘이 몇 개예요? 힘이 3개죠. 그렇죠? 여기 앞에 뭐가 붙어요? 열십자가 붙었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울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협동할 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울협이야. 힘이 하나 뭉치는 것보다도 뭐 여러 사람이 뭉치면 힘이 생기죠. 그래서 도울협.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법적 승리로 뭐예요? 권리, 법력설이라는 거. 자,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 거기에 가로줄 쳐놔요. 무슨 관계죠? 법률 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바로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잡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또 조그맣게만 써봐요. 자, 권리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렇죠. 움직여요. 그러면 권리는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거기에 이제 꼬리표를 붙여서 권리 의무 관계는 바로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덕실 변경이라고 그래. 자, 덕실 변경을 그러면 이렇게 줄쳐놔서 이걸 뭐라고 그래? 변동이라고 그래. 변동. 자, 여기에다 그러면 권리는 2종류가 있죠. 한번 갖다 붙여봐요. 권리는 아까 대표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있죠. 그래 그 앞에 붙여봐요. 물건 변동, 채권 변동.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인간은 뭡니까? 자, 생로병사죠. 그러면 생로병사 이렇게 되는 거네. 출생하고 늙고 병들고 사망하겠죠. 그러면 우리 덕체에 본다면 덕실 변경이 되거든. 그러면 덕이 뭘까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덕은 취득이 되네. 자, 그러면 변경, 그죠? 그 다음에 소멸, 그래서 소멸.
근데 어떤 사람은 득실 변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동그라미잖아요. 득이죠. 여기 소멸은 뭘까요? 없어진 거, 실이죠. 그래서 읽어봐요. 득실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면, 그러면 취득은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면 득실 변경, 그러면 뭐 읽어봐요. 취득, 변경, 도매를. 무슨 변경이다? 득실 변경. 이걸 뭐라 그래? 변동이라고 그래. 이 득실 변경은 뭘로 기착이 될까요? 그래서 읽어봐요. 지난주에 배웠던 법률 효과라는 게 중요해요.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이제 법률 효과는 대표적으로 무슨 변경이다? 득실 변경. 이걸 살짝 기입해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과 관련돼서 이제 거기 밑에 뭐가 있죠? 물건. 자, 물건을 동그라미잖아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 주잖아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물건은 직접 지배하여. 그래서 직접 지배. 그래서 지배가 포인트가 되고. 자, 그러면 물건은 뭐예요? 대표적인 지배성. 그 다음에 배타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외워둘 게 이제 지난주에 썼으니까 저 숙제를 하나 내줬죠. 그래서 이거 읽어볼래요?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 몇 종류가 있어요? 8종류가 있죠.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보면 크게 본건이 있죠. 자, 점유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 본권은, 자, 점유권에 대한 뭐예요? 정당한 권리, 이게 바로 정당성을 보여주는 게 본권이거든.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복습으로서 노동력이 자전거를 하나 설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훔쳐서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상 지배죠.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본권은 다시 뭘로 나눠져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 또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또 하나.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은 다시 뭐예요? 용익물권과 뭐가 있죠? 담보물권이 있죠. 용익권은 대표적으로 재산권, 전세권이 있죠. 담보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첫 강의에서 첫차 타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용물권 외우라 그랬더니 지지전이라고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렇게 외워요? 그냥 토지 권리 재산권, 그래서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꾸 저희가 이렇게 숙련이 돼야 돼. 재산권은 형익물권이면서 제한물권이면서 본권이다라는 것.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또 사용, 수익, 처분, 그렇죠. 소유권, 처분.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야. 그래서 소유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객체는 뭘까요? 물건이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 그러면 거기 줄 한번 닦아놔봐요. 자, 소유권, 점유권,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이죠. 자, 물건을 직접 지배하면서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권 주잖아요. 절대권, 대세권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물건은 많이 나타요. 그러면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그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결론적으로 담보물권이면서 제한물권이면서 결론적으로 본권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라는 걸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 자, 그러면 물건과 관련돼서, 소유권과 관련돼서 행간편 파악 전화야.
소유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물건으로서, 그게 뭐예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 거기에다 써요. 물건이라.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이제 잡아야 돼.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야. 객체. 객체와 관련돼서는 물건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자, 그러면 거기 저당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저당권. 자, 저당권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다 객체는 읽어봐요. 자, 소유권 및 물건이어야 돼. 그러면 물건, 요거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 등기는 아니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 및 물건. 물건이면서 뭐가 가능해야 돼?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돼.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요. 자, 매년 또 출제되고, 자, 명인 방법이 한 임목이에요. 임목, 이렇게 나왔죠. 임목은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방법이죠?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말죽거리. 말죽거리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해요? 양재역을 이야기해. 양재역. 자, 읽어봐요. 말. 자, 우리가 남쪽으로 피난 가기 위해서는 더욱 양재역을 지나야 돼. 그래서 어떤 왕이 부설 애구가 쳐들어와서 뭐예요? 이제 저쪽 남쪽으로 피난 갑니다. 근데 그때가 뭐예요? 임금체면에 그때가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왕체면에 뭐예요? 전하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동짓날인데 팥죽 한 그릇 하시죠. 이랬더니 임금체면에요. 뭐예요? 말에서 내려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봐요. 말탄처럼 팥죽을 먹은 거리. 그래서 이걸 말죽거리라고 그래. 그럼 항상 원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인 방법이 있어. 명인 방법. 그러면 명인 방법은 읽어봐요. 자,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읽어봐요. 명인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인 방법이야. 그러면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명인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때요? 자, 시골에 가면 나무가 있어. 나무가 요렇게 수목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철사줄로, 요렇게, 아니면 밧줄로 요렇게 묶어서 출입 금지. 자, 그러면 누구 거다. 이게 명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인 방법이 한 임목. 그러면,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걸 뭐라고 그래? 명인 방법. 자, 그럼 출발해보죠. 자, 명인 방법이 한 임목은 물건이죠.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돼야 안 돼? 되겠죠. 근데 저당권의 대상은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인 방법이 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계상이 될 수 있다. O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외워야 돼. 소유권의 계상은 뭐예요? 물건이어야 돼.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시험에 가보죠. 자,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 물건이죠. 천천히 해요. 자, 분양권은 물건이야, 권리야? 권리죠. 그렇죠? 그럼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대상은 될 수 없다. 왜?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 그럼 오늘 하나 꼭 잡을 거는,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8종류로서 탁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형입물권과, 즉, 담보물권이 있네요. 담보물권은 제한물권과 뭐가 있다?
영유물건과 제한물건이 있죠. 그러면 영유물건은 지산, 지역, 전세, 담보물건은 예치권, 질권, 저당권. 그걸 숙제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건은 그러면 절대권, 만인한테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절대권이고 뭐라고 그래? 대세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자, 물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유치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